세리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으며 돌진한 SUV. 그 운전석에는 증오에 가득 찬 나영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애송이가 한이 엄마가 되겠다고. 한이에 대한 삐뚤어진 집착과 세리에 대한 질투심이 극한에 달한 순간 나영은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을 들이받고도 집으로 돌아와 태연하게 물을 마시던 그녀. 하지만 블랙박스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세리를 향해 질주하는 차량, 그리고 망설임 없는 그녀의 표정까지.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가 대단원의 막을 앞둔 지금 과연 세리는 무사할까요? 그리고 나영은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은 충격적인 반전과 함께 막을 내리게 되는 나영은의 파멸적 결말을 미리 만나보겠습니다. 그날 오후, 세리는 오범수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조용히 독수리 술도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은 부드러웠고 그녀의 걸음에는 따뜻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한편 오범수는 퇴근 후 평소처럼 베이비시터에게 맡겨두었던 한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이 한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나영은이었습니다. 한이는 그녀의 품에서 낯설지 않은 듯 조용히 있다가 범수의 얼굴을 보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오범수는 한 걸음에 다가가 말했습니다. 한이, 아빠한테 오자. 그리고 나영은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왜 한이를 데리고 있어? 이게 몇 번째야? 나영은은 허둥대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그게 다야. 범수는 한이를 받아 안으며 눈빛을 더욱 굳혔습니다. 다시는 한이 곁에 나타나지 마. 지금처럼 몰래 접근하면 나도 더는 가만 안 있어. 이건 경고야. 한이는 범수의 품에 안기며 조용히 고개를 묻었고 나영은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범수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한이를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세리와 함께 한이를 품에 안고 조용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차 안에서 바라보던 나영은 손등에 핏줄이 일어났고 감정을 걷잡을 수 없이 뒤틀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송이가 한이 엄마가 되겠다고. 세리와 오범수 그리고 아기 한이의 평범하고 따뜻한 모습. 그 장면을 차 안에서 바라보던 나영은의 눈엔 증오와 집착이 가득했습니다. 이후 나영은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리에 대한 질투는 더욱 깊어졌고 한이를 바라보는 세리와 범수의 다정한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속 무언가가 뒤틀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핸들을 잡은 채 세리를 향해 돌진하고야 말았습니다. 세리는 쓰러진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 여기저기에는 상처와 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행이는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다리를 많이 다친 것 같아요. 구급차 불렀으니 조금만 기다려요. 그렇게 모두가 다급하게 움직였고 곧 구급차가 도착해 세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영은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덜덜 떨렸고 눈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물을 따르다 잔을 깼고 거울 앞에서는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로 들어선 장재영과 그의 딸 장유진은 어둡고 쎄한 분위기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탁자엔 쏟아진 물, 바닥엔 깨진 유리잔, 그리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나영은. 장재영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영은을 바라보다가 외쳤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장유진은 눈썹을 찌푸리며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차 앞범퍼가 나갔던데 어디 부딪혔어요? 오늘 대체 또 어딜 갔다 온 거예요? 나영은은 그제야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는 듯 울고 있는 그 표정은 더는 정상이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애송이가 한이를 데리고 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장재영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훑었습니다. 깨진 유리잔, 쏟아진 물, 멍한 눈빛의 나영은, 그리고 바닥에 한 움큼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그 순간 장재영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차고에 있는 SUV에서 떨어진 사이드미러 조각과 범퍼 흠집에서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차로 향했고 조수석에서 블랙박스를 떼어 거실로 돌아와 돌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리를 향해 돌진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 속 SUV는 브레이크를 밟을 기색도 없이 그대로 속도를 내며 세리를 들이받고 신호를 무시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고 망설임조차 없었기에 더욱 소름이 끼쳤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던 장재영의 딸 장유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장재영이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힘껏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우리 집안 이름으로 사람을 쳤어.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유진이 차갑게 이어받았습니다. 아빠, 이 여자 그냥 경찰로 넘겨야 해요. 이런 여자는 감싸주면 절대 안 돼요. 장유진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경찰에 끌려갈 것이고 감옥행은 시간 문제라는 사실을요. 정신이 나간 듯 멍하던 나영은의 눈빛은 순식간에 계산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안방 장롱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폐물 상자와 장재영의 비밀금고를 열어 현금 다발을 무작정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몰고 교외의 허름한 모텔로 숨어들었습니다. 뺑소니도 모자라 절도의 도망까지. 도대체 나영은은 어쩌려는 걸까요? 그 시각 경찰은 장재영의 딸 장유진의 신고로 자택에 들이닥쳤지만 나영은은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경찰은 현관에 널브러진 블랙박스와 현금이 사라진 금고를 확인한 뒤 그녀를 전국 지명수배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흔적을 철저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고 신용카드 사용도 중단한 채 모텔에서 숨죽이면서 며칠을 버텼습니다. 문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며칠째 굶었던 나영은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손을 떨며 배달앱을 켰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짜장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짜장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던 그녀. 하지만 허기도 채우기 전 낯선 소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보시죠. 순간 나영은은 짜장면 그릇을 뒤엎고 돈가방을 챙겨 창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3층 창문을 열고는 돈가방과 함께 그대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녀가 떨어진 곳은 하필 대기 중이던 경찰차 지붕이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경찰관들이 달려들었고 나영은의 두 손엔 즉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씨, 뺑소니,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채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결국 이런 식으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돌아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멈추지 않았고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택은 자신이 했고 대가는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인과응보. 그 말 외엔 설명할 길이 없겠죠? 한편 세리는 병상에서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채였죠. 범수는 조용히 세리 곁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둘러진 붕대를 조심스레 살펴보다가 물컵을 건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팠지. 그 상황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교수님이 왜 미안해요? 이 정도로 끝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그 시각 나영은은 구치소 철창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텅 빈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벌의 삶으로 조용히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한이와 범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결국 스스로 저지른 질투와 집착이 인생을 말아먹은 꼴이 되었죠. 한이 엄마라면서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이미 끝이 정해져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영은이 가야 할 곳은 감옥뿐이었습니다. 구치소 철창 안, 나영은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스스로를 원망하며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 차라리 조용히 있었더라면 수많은 후회가 얽히고 설킨 채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구치소 담당 교도관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철창 안에 앉아있던 나영은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눈을 내리깔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이야, 이제 엄마 목소리도 잊었겠지. 교도관은 무표정하게 기록을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영은은 꿈을 꾸었습니다. 한이가 자기 품에 안겨 엄마라고 불러주는 꿈. 그런데 꿈속에서 한이는 이내 등을 돌리고 세리에게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병원놀이해요. 그 순간 나영은은 꿈속에서조차 미친 듯이 절규했죠. 한이야, 한이야, 거기 가지 마. 너 엄마 잊었어? 그러나 꿈은 현실이었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피의자 나영은이었습니다. 깜빵한 울음도 죄책감도 사치가 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욕심과 집착이 자신을 지옥 끝으로 데려다 놨다는 걸. 그리고 진짜 지옥은 잊혀지는 것이라는 걸. 한편 세리는 다리에 깁스를 풀고 회복 중이었습니다.
병원 안 휴게실에서 한이와 색칠 공부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젠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장의 가족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한이와 세리 그리고 오범수. 그 안에 나영은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독수리 술도가 앞마당. 흰 천으로 둘러싼 작고 소박한 결혼식장이 꾸며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손수 접은 종이꽃을 들고 자리했고 범수의 형제들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기에는 따뜻한 누룽지 향과 봄꽃 냄새가 섞여 떠다녔습니다. 세리는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이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한이는 새하얀 드레스에 분홍 리본이 달린 작은 부케를 들고 있었고 발끝으로 사뿐사뿐 걸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세리는 한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알겠지? 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범수는 턱시도를 입고 입구 쪽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이가 먼저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고 범수는 한이를 들어 올려 꼭 안아주었습니다. 세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들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예식은 짧고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례는 없었고 대신 술도가 사람들, 그리고 동석과 광숙이 따뜻한 축하 메시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이는 박수를 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이의 웃음소리, 세리의 눈빛, 그리고 오범수의 미소. 그 장면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고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영은은 차가운 감옥에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조차 그녀에겐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누군가는 꽃길을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랑을 맺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건 오직 차가운 철창과 끝내 되돌릴 수 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